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었나요? 화장을 뚫고 나와. 받은 직후에는 뭔가 드라마틱하니까 일단 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다. 아, 이게 명량현상인가? 소라! 안녕하세요. 솔스튜디오 소라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 추천, 비추천, 그리고 약간 애매했던 시술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이제 심심할까봐 저희 남편이랑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평소에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은 편인가요? 제가 성인 여드름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 진짜 원래 중고등학교 때 보통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고3 그것도 거의 말쯤에 이때부터 나기 시작하더니 성인이 돼서 성인 여드름이 막 나는 거예요. 사실 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이때까지는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정말 자주 들었는데 아니 이걸 성인이 됐더니 그때 막 나면서 진짜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20살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피부과를 막 유명한 데 찾아가서 받아도 보고 그리고 유명한 시술들 이런 거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으시겠는데 그럼 시술을 한 몇 번 정도 받으신 건가요? 횟수로 따지면 횟수로는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20대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30대 분들이 더 공감하시겠다. 그러니까 20대에 받았던 시술들은 사실 나한테 잘 맞는 시술이 뭔지 처음엔 파악하기도 어렵고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뭔가 역반응이 나도 이게 명현현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시술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10년 동안 근 10년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남편 자꾸 중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반인데 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받았던 걸 토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받았던 시술 중에서 추천하고픈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때 기억을 할 거예요. 처음에 피부 상태가 어땠죠? 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었나요? 화장을 뚫고 나와. 그때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무게도 불고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있었던 때인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피부 상태도 그때 진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예쁘게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추천하는 시술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시술 골드 PTT예요. 골드 PTT를 받으면서 아마 오빠도 나한테 피부 굉장히 좋아졌다 어머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그 골드 PTT를 받은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 골드 PTT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PDT라는 시술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T 시술이 예전에 나온 예전 버전이라면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골드 PTT. 근데 PDT는 제가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자극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피지선에 직접적으로 뭔가 레이저를 쏘는 거기 때문에 강도가 좀 세지면 민감하신 분들은 역반응으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받았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정도 되면 오히려 뭐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던 여드름 균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T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때 저한테는 안 맞는 시술이었는데 한 7, 8회 정도는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건데 받은 직후에는 뭔가 드라마틱하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건데 잠깐 명현현상이 있는 거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딱 한 번 받아보고 그 뒤에 역반응이 좀 가라앉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는 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골드 PTT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골드 입자를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안으로 넣어서 그 여드름 균을 박멸하면서 이게 재생되는 여드름 균이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시술이 진짜 저한테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단계보다는 자극이 훨씬 덜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술이 가장 추천드리는 시술 골드 PTT. 네. 그러면은 로봇인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가장 추천하는 시술 말고 다음 순서
2등으로 추천할 만한 시술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드름이 나고 그 직후에는 홍조도 많이 일고요. 결도 이렇게 좀 매끈하지 않은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으면 좋은 게 프렉토라라는 시술인데요. 요거는 이제 흉터 개선을 하면서 흉터가 이렇게 이제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매끈했던 상태가 여드름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라앉으면 살짝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이거를 좀 매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시술이에요. 프렉토라를 골드 PTT랑 같이 병행하면서 받다가 뒤에는 이제 골드 PTT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이 프렉토라, 인모드 스카라고도 하거든요. 이 시술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랑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인데 V빔이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V빔이랑 같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20대 초반에는 사춘기 시절이 갓 지난 시점이니까 붉은기가 막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홍조기를 좀 잠재워주면서 화장이 지워졌을 때도 뭔가 이런 붉은기가 잘 안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V빔 추천을 드립니다. 주로 피부과만 다니신 건가요? 피부과, 그러니까 양의학 말고 한의학 쪽에서도 제가 효과를 본 시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선이라는 시술과 엠톤 그리고 약초필 이 세 가지 시술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매선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콜라겐 그 실들을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미세하게 놓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그 콜라겐이 녹는 실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녹으면서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처음에 이걸 딱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 얇은 그 실들을 얼굴에 이렇게 촥 깐다 그러는데 그거를 넣는 게 좀 아프기는 해요. 그거를 딱 받고 나서 특히나 이제 초반에 받았을 때 이 시술들이 모두 다 내성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갈수록 뭔가 처음에 그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매선도 조금 그 종류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간격을 띄고 주기적으로 한 1년에 2번? 3번? 이 정도로 좀 간격을 넓게 두고 받으시면 좋은 시술이고요. 그리고 엠톤이랑 이 약초필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엠톤과 약초필 중에서는 엠톤을 더 추천을 드려요. 이 두 가지가 다 여드름이 발현한 그 시기를 딱 지나면은 얼굴에 홍조가 막 여기저기 볼이랑 이마 막 이렇게 띄잖아요. 그 홍조를 개선을 해주고 흉터층에 이것도 결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시술인데 약초필은 아무래도 사람 손을 타요. 그 의사 선생님의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한테 딱 맞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사 선생님 손을 되게 타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초필이 그 미세한 가루들을 얼굴에다 팍팍팍 이렇게 넣는 건데 이게 박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그냥 가루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를 때도 좀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하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밀게 되면 좀 뭐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엠톤은 기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롤링성 흉터라든지 아니면 재생력을 올려주는 거라서 세 가지 모두 추천하는 시술이기는 한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나에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아까 빼먹은 게 있어요. 듀얼 토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개개인 가지고 있는 피부 톤들은 다 달라요. 이게 피부 톤을 밝게 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톤들은 다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톤에서 가장 맑은 톤을 찾아주는 시술이 바로 듀얼 토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때문에 지금 막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술을 받으시고 그 뒤에 듀얼 토닝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비추천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아까 그 인모드 스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흉터층을 이제 개선시키는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흉터가 이제 더 심하게 좀 롤링성 흉터라든지 아니면 페인 흉터가 좀 많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쪽이 한번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눈썹이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눈썹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화장하면 이게 티가 잘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는 앞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도 이것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다가 하게 된 게 바로 흉터 시술인데 이게 여드름 흉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페인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을 채워주는 시술이 또 있더라고요. 양의학과 한의학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두 가지 다 받아봤습니다. 하나 일반 피부과에서 받는 거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인데 서브시전은 저는 1회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의학 쪽에서 하는 흉터 시술인 새살침 요건 이제 제가 5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제가 여기 찢어졌는데 그러면 왜 안 꿰맸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때가 되게 어렸을 텐데 병원을 꿰매러 간 날 열이 너무 난 거예요. 이렇게 감기 몸살 때문에 열이 막 나가지고 이 상태로는 꿰매는 걸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 꿰매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꿰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흉터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1회만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제 5회 이상을 다 권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흉터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흉터 치료는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여드름 흉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흉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미 흉터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서브 시전보다는 새살침이 조금 더 좋았어요. 서브 시전 1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새살침으로 리뷰가 너무 좋길래 넘어갔더니 그 페인 흉터가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받고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1회차보다 2회차가 더 차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새살침이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5회 정도 받았더니 메꿔지더라고요. 흉터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시술이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받았을 때는 괜찮았다. 나의 흉터 상태에 따라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흉터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나요? 20대 초반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드름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과에 가서 그게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소티논이라든지 이런 약물은 굉장히 좀 독한 약물에 속하거든요. 이게 피지를 말려버리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기 전에 항생제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처방을 받아서 일단 드셔보시고, 그게 이제 잘 안 된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다른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꼭 함께 보셔야 돼요. 이게 몸속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항생제는 금방 나가지만 다른 약물은 좀 오랫동안 몸에 있기도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상담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왜 국소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위가 있잖아요. 염증 주사를 막 계속 올라오는 부위에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맞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 좋은 시술들 같은데 네. 혹시 비추천하는 시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추천하는 시술도 많습니다. 제 피부 타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근데 민감하고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술도 지금 제가 받아보고 뭔가 역반응이 잘 없었던 그런 시술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두껍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고 얇은 거에 따라서 그 피부 시술을 받는 주기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비추천 시술 꼽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윤곽주사. 이거는 제가 맞고 너무너무 후회를 했던 시술 중에 하나예요. 라인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좀 매끈하게 올려주는 효과도 있는 그런 시술의 주사인데,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로 맞게 되거든요, 윤곽주사를.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맞아요. 근데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직후에 진짜 한 5개월, 거의 반년 정도를 그 맞았던 자리에 계속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뾰루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윤곽주사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리뷰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피부가 많이 민감하고 예민하시다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주사 시술이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아까 매선이라고 하는 것도 시술하는 거를 이렇게 눈 뜨고 보진 않아서 어떻게 주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넣는 건데, 그 시술을 제외하고는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들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샤넬 주사, 그리고 리쥬란 힐러,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별로 효과도 모르겠고,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연어 주사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연어 주사를 놓는 건데, 받은 직후에 엠보싱 같이 이제 올라오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 현상이 가라앉고 이게 뭔가 전보다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5회권을 끌어놨는데 2회 정도 받았다가 3회를 양도를 했거든요. 다른 이제 카페에서 잘 맞으신다는 분한테 양도를 했었는데 3회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회까지 받았는데도 그 똑같은데, 그리고 자꾸 빨개지고 엠보싱 같이 올라오는 게 싫은데 3회 받아서 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추천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거는 사실 애매한 시술에 넣을까 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추천하는 시술은 아니어서 일단 비추천으로 넣었는데 민트실이에요. 민트실은 저는 처음에 받고 되게 좋다라고 해서 여러 번 받았던 시술이에요. 이제 그 남편이 얼굴에 집어넣는 거 뭐 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매선이 콜라겐을 얇은 실을 까는다고 했잖아요. 민트실은 되게 두꺼운 한 뭐 이만한 실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돌기같이 있는 건데 그 돌기로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잡아 올리면서 리프팅이 되는 시술인데 콜라겐으로 녹는 거기 때문에 녹으면서 재생까지 같이 되는 피부 결도 개선이 되는 것 같으면서 리프팅까지 같이 되는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받았을 때 전 처음에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받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그 내 피부 조직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잘못 당겨주면 볼페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맞기에는 좀 별로인 시술인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땐 좋지만 계속해서 받았을 때 이 얼굴 모양이 좋아진다라기보다 뭔가 인위적으로 변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게 녹는 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시술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서 이것도 비추천 시술에 넣을게요. 그러면 시술 네. 받고 좀 애매했던 시술들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리프팅 관련이 많이 나오는데 미니 거상 리프팅이라고 해서 여기를 째가지고 그 안쪽에 무슨 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 반영구적인 그런 시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많이 가면 정말 많이 가면 1년 정도 효과가 가는 시술이거든요. 한 2.5에서 3cm 정도 양쪽을 이렇게 째가지고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에서 1년이면 그렇게 적은 시간이 아닌데 이 턱라인이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 볼살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살이 찌면 볼부터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거를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편하고 소개팅을 했을 때 한참 이제 불어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서 눈꼬리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담할 때 좀 저는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인상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부터 해서 이렇게 쫙 올리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저는 그 인상이 변하는 건 싫은데 그렇게 변하진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돌아온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이랬더니 그러면은 최대한 그럼 너무 당기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냥 적당히 당겨주세요. 너무 당겨서 이렇게 좀 싸나워 보이는 인상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잠깐이라도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받고 나서는 여기가 이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3개월 갔어요. 3개월도 아니에요. 한 2개월 반 가고 3개월 수술을 하는데 뭐야 다시 뭐지 하면서 3개월 정도밖에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이게 뭐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끌어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식이요법하고 꼭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함디님이 어떤 이제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니까 우유를 끊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러지 검사가 있대요. 근데 그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우유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으로 나온 거를 끊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뭐 밀가루, 우유 이게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긴 했지만 뭔가 자꾸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부터 저는 디저트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라떼도 일단 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바라부터 먹었던 저니까요. 이거는 나의 한 인생의 낙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지? 그냥 다른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않고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막
여드름이 올라오고 그렇게 성인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식이요법 같이 병행을 해보시고요. 일단 밀가루랑 우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알러지 검사 해보시고 그 음식을 끊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비추천 그리고 애매한 추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이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여서 시술을 바라보는 기준선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근데 대화인데 너무 혼자 말을 막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재밌게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되게 피부가 뽀얗고 좋거든요. 근데 이 비결을 항상 물어보면 선크림이라고 해요. 그쵸? 선크림은 자주 발라야 돼. 비 오는 날 그리고 집에 뭐 주말에 오늘 어디 안 나가는 날 이런 날에도 선크림을 항상 꼬박꼬박 잘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화장품 방송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선크림의 중요성을 뭐 이렇게 결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천이 되게 어렵거든요. 선크림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선크림 꼭꼭 잘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은 시술을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은 그 여드름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염증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항생제 이런 거 3일에서 5일 정도 가볍게 그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항생제를 일단은 드시고 그리고 압출을 좀 잘하는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집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압출 잘하는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관리를 압출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곳에서 압출도 되게 못하는 데 있거든요. 잘하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꼭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 만져봤는데 오돌토돌한 것 같다. 요새 좀 피지가 많이 나오나? 이럴 때 압출 이렇게 관리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이제 똑똑하게 관리하면서 예쁜 피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그럼 오늘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